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중에 본인 의지로 들어간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중에 멀쩡한데 억울하게 갇혀 계신 분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자식한테 재산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멀쩡한 정신으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까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71세 박정옥 씨 얘기예요. 정옥 씨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애 셋을 키웠어요. 식당일, 청소일 안 해본 게 없어요.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렇게 모은 게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 8천만 원이에요. 노후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어느 날부터 큰아들이 이상한 말을 슬슬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심해진 거 아니야? 정옥 씨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나이 들면 좀 그럴 수 있지 하고요. 근데 아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엄마, 저번에 가스불 켜놓고 나갔잖아. 엄마, 아까 나한테 그 얘기 했는데 또 해.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몇 달 동안 계속 들으니까 정옥 씨 본인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이 한꺼번에 집에 찾아왔어요. 셋이 동시에 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예요.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도착한 데가 동네 내과가 아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검사를 받고 나왔더니 아들들이 의사 선생님이랑 뭔가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2주 뒤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했어. 우리도 걱정되고 딱 한 달만. 정옥 씨가 펑펑 울면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 셋이 달려들어서 결국 끌려가다시피 입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퇴원시켜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아직 더 있어야 한대요.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정옥 씨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이미 엄마 도장이랑 통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3달 만에 8천만 원이 싹 사라졌어요. 정옥 씨가 퇴원하게 된 건 딸의 오랜 친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예요. 그 친구가 법률구조공단에 신고를 했고 그제야 3달 만에 나올 수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3달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돈도 다 뺏기고. 가족한테.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으세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집계한 노인 학대 사례 중에 경제적 학대, 그러니까 재산 착취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의 70% 이상이 가족이에요. 자녀가 제일 많고요. 자, 이제 이 수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뜯어볼게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로채는 방법 중에 요즘 가장 교묘하게 쓰이는 게 바로 부모를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원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악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식들이 법원에 우리 부모님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성년 후견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받으라고 해요. 이때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수면제, 항불안제 같은 약을 달고 살고 있는 상태라면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약 먹고 멍한 상태에서 검사받으면 당연히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후견인이 법원에서 지정되는 순간 부모는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못 써요. 통장도, 부동산도, 도장도 전부 후견인인 자식 손에 넘어가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냐면 처음엔 멀쩡했던 사람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고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실제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 억울하게 끌려갔어도 나중엔 진짜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선 증거가 점점 쌓이는 거고요. 이게 계획적인 범죄예요. 근데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수법에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자식이 갑자기 부모 건강 걱정을 부쩍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연락도 잘 없던 자식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고 뭔가 관찰하듯이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엄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 깜빡깜빡 하시는 거 심해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요.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예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할 근거를 쌓는 과정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통장이나 도장을 맡아 관리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 드셨으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릴게. 라고 하면서 금융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예요.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병원 검사를 권유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 자식이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꺼낼 때, 본인은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자식들만 유독 걱정할 때 조심하세요. 네 번째 신호는 형제들끼리 뭔가 따로 의논하는 낌새가 느껴질 때예요. 부모 앞에선 다정하게 굴다가 부모 없을 때 따로 모이고 연락하고, 이런 게 느껴진다면 재산 문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두세요. 전국 어디나 있고 검사는 무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멀쩡하다는 공식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법원에 우리 부모님이 예전부터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공식 검사 기록이 있으면 반박이 돼요. 기록이 없으면 싸우기 힘들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아두시면 더 좋아요. 내 인지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시간대별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자식이 병원 가자고 하면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데리고 가세요.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병원인지, 어떤 과인지, 어떤 검사를 받는 건지 미리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라면 더더욱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검사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으세요. 자식한테 대신 받아오게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임의 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직 멀쩡할 때 내가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식들이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하더라도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임의 후견인이 우선순위가 돼요. 자식들 마음대로 후견인이 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임의 후견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비용은 몇만 원 수준이에요. 네 번째로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세요. 통장이랑 도장은 절대 자식한테 맡기지 마세요. 요즘 은행에 노인 전용 신탁 상품이 있어요. 재산을 은행에 맡겨두고 내가 지정한 용도로만 쓰이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함부로 빼가지 못하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노인 신탁 상품 알아봐달라고 하시면 상담해줘요. 그리고 집 명의는 절대 자식한테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어차피 줄 거 미리 넘겨주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명의 넘어가는 순간 그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식한테 가요. 자식이 담보 잡고 대출받아도 팔아버려도 막기 힘들어요. 다섯 번째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두세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어르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줘요. 이게 나중에 내가 정상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제3자가 내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자식들이 함부로 못해요.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셨거나 비슷한 낌새가 느껴지는 분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만 짚어드릴게요. 만약 억울하게 입원해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 57조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72시간 안에 퇴원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재산을 빼간 게 확인된다면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성년 후견을 악용한 경우라면 후견인 해임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증명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어요. 연락처 3곳만 기억하세요. 법률구조공단 13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 다 무료예요. 저장해두세요. 마무리할게요. 정옥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돈은 다 잃었어요.
아들들은 고소했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딸 집에 얹혀 사시는데 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정옥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너무 믿은 게 죄지. 근데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자식 믿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당하지 않을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설마 우리 자식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정옥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남한테 당하면 신고라도 하는데 자식한테 당하면 신고조차 망설여지거든요. 그 망설임을 자식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꼭 주변에 나눠주세요. 이런 일 당하는 어르신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